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나영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이번 주 시장 빨간불 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지표와 한국 수출 등의 개선으로 이번 주 시장 흐름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재윤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번 주에 네. 좀 어떤 이슈들 체크하면 좋을까요?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원래 칠레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네. 취소되고 그쵸.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장소 물색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이번에 1차 무역 협상에 사인을 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 확정됐다. 그쵸. 예, 이미 다 끝나 있고 그 쇼를 좋아하는 트럼프 특성상 뭔가 좀 과대 포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하나의 이벤트로 좀 중요한 위치에서 좀 뭔가 쇼를 보여주면서 대단한 걸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볼 만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돼지열병은 좀 조용하죠 요즘에. 그쵸. 네. 근데 이게 아직 표면화된 확산은 없지만 여기저기서 좀 안 좋은 살 들리고 있어요. 네. 정부에서 조금 통제를 잘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안심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미세먼지도 지난주에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으로 괜찮긴 하나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점점 미세먼지. 심해지겠죠? 작년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예. 아, 네. 11월 초반 돼도 지금 11월 초잖아요. 별로 못 느끼다가 11월 말 되면은 극성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쵸. 오히려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깔리잖아요. 네. 때문에 미세먼지층이 밑으로 깔리면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쵸 빠져나가질 않는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3분기 기업 실적이 11월 15일까지 나와요. 네, 그쵸.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많이 나온 기업들이 있고요. 아직 안 나온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온 회사들도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거나 상승을 크게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만큼 지금 심리 상황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거고요. 막상 좋은 실적이 나와도 그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실적이 안 나온 회사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예, 이미 나와 있고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없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실적이 예. 발표된 회사 위주로. 예, 오히려 실적을 기대하고 뭔가 미리 들어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이 미리 나오고 실적에 대한 이슈가 모두 지나는 회사 네. 그런 회사들 위주로 접근한다면은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 트렌드가 실적이 좋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바로바로 다 팔기 바빠요. 어. 예, 정말 실적이 예상외로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컨센 대비해서 엄청나게 잘 나오지 않는 한은 네. 주가가 오히려 빠지더라고요. 오. 예, 오히려 잘 나와도. 그렇군요. 요즘 다들 그래요. 그게 트렌드로 겁이 많은 장세라 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실적이 나온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된 그런 회사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그쵸. 대통령이. 그래서 뭐 아베와 여러 번 계속 겹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추가 일정으로 앞으로 한 4-5번 정도 더 만날 자리가 있대요. 거기서 무슨 진전이 있을지 좀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만약에 거기서 진전이 있어가지고 뭔가 뭐 지소미아라든가 네. 그다음에 수출 제재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간다면은 증시에 한 번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하지만 뭐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일단은 잘 되면은 좋지만 안 돼도 뭐 크게 뭐라 할 것은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속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쵸. 네, 아무래도 지금 가뜩이나 증시가 조금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관련해서 또 협상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더 할 나위 한국 없겠죠. 증시에는 굉장한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이런 호재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한국 증시의 재약진, 그동안 빠진 거의 회복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조금은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장 이슈들 저희가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어떤 테마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 해서 김재훈 전문가께서 양자 컴퓨터에 네.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저는 잘 생각하세요? 모릅니다. 잘 예. 모르세요? 양자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양자라는 게 원래 네. 빛을 이루는 물질을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광통신이라든가 뭐
빗으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지금 주로 하는 게 전파, 그다음에 뭐 음파 네. 이런 걸로 통신을 하고 있는데 주로 쓰는 게 전파죠. 그쵸. 근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빗으로 하는 거예요. 광전자, 양자. 예, 빗으로. 양자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빛의 성질을 띤 원자를 광자, 양자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나 통신 컴퓨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예,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그렇죠. 미래에 예. 왠지 첨단 그렇죠. 과학일 것 같은데. 네,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실제로 구현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양자에 대한 관심은 솔직히 아인슈타인이 거의 최초로 만든 그래요? 분이에요. 어. 예, 저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어? 한 1900년대 초니까요. 예, 지금 한 120년 정도 지났죠. 그렇죠. 120년 정도 지났는데 그 양자 물리학을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때 벌써 성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검증이 됐어요. 음. 근데 아직까지 그걸 현실화할 기술이 없었는데 네. 최근 그 기술들이 조금씩 공개되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구글에서 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개발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요.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그렇죠. 했었죠. 지난주에 한국에서. 네.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 일반 컴퓨터로는 뭐 10년 걸릴 거를 뭐 단 1분 50초 만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고요. 구글에서조차 앞으로 상용화하는데 10년은 걸린다. 네, 10년은 좀 예,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10년은 했죠.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뭔가 한다는 거는 새로운 그 세계의 폼팩터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에 시작했다는 거는 아마 삼성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SK도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고 네. 세계 유수의 기업들, 정부들이 정부 지원하에 양자 컴퓨터에는 굉장한 지원과 관심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단순히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군사용, 네, 그리고 뭐 환경용, 그다음에 기후 관측용, 그 많은 자연재해 예측이라든가 그 많은 수많은 빅데이터 처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관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최고예요.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혹자들은 양자 컴퓨터에서 약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과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떤 거죠? 예, 조지 오웰의 소설 있잖아요. 예, 인간을 감시하는 그러니까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계가 인간을 감시할 수 있다는 그런 기계가 소설이 인간을 있었거든요. 감시할 수 있다. 예, 그걸 빅브라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면은 모든 인간과 개인들의 생활을 모두 감시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빅브라더가 수 되는 게 있다. 아니냐. 그렇죠. 좀 개인의 자유가 모든 게 훼손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걱정을 하는 뭐 약간 윤리적인 측면에 우려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는 개발 단계니까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기술이면 확실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게 되면 사용될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맞아요. 일단 보안 자체가 엄청나게 철저하게 되고요. 네, 네. 여태까지의 해킹이라든지 뭐 모든 개인적인 뭐 보안 이슈 이런 것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요. 네. 그만큼 이제 개인의 자산이 안전하게 되죠. 어. 예. 그리고 모든 데이터의 수집이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정하고 뭐랄까 좀 체계화될 수 있죠.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네. 체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저는 약간 비인간적이라서 좋지는 않아요. 네. 저는 약간 아날로그를 더 좋아하는 저도 사람이라. 아날로그를 좀 좋아해서. 예, 그렇죠. 네. 뭐 하지만 이제 계산할 데이터 때도 뭐 시대이기 손가락 때문에. 계산하면 좋죠. 예. 네, 이제는 좀 데이터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양자 물리학 또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오늘 그렇죠. 전문가님이 얘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관련 종목부터 좀 하나씩 저희가 살펴볼게요. 실제로 국내 관련주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화된 관련주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 예.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뭐 드림, 꿈, 시큐리티 보안이잖아요. 그쵸. 뭐 꿈의 보안 이런 거를 만든 느낌인데 드림 시큐리티는 대표적으로 보안 회사예요. 그쵸. 여러분 핸드폰 인증, 결제 인증 같은 거 받으면은 네. 뭐 인증 코드 누르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한 80%가 드림 시큐리티가 나올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점유율을 상당히 높이 차지하고 그렇네요. 있고요. 그런 인증 서비스 그런 걸 주로 하고 있고요. 삼성 SDS 네. 거기랑 그 회사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는 회사로서 그 삼성 쪽에 그 핸드폰 보안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다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분류돼가지고 다시 지금 상승하는 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좀 눌려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세가 꺾이진 않은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관한 이슈는 아마 좀 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삼성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네. SK도 지금 유럽과 연계해가지고 양자 컴퓨팅 암호 SK는 암호 쪽입니다. 그렇죠. 그쪽에 투자하고 있고
구글도 계속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AI 관련주들이 좀 핫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AI 쪽은 조금 사그라들었고 이런 AI들이 약간 양자 컴퓨팅 쪽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네네. 그래서 양자 컴퓨팅도 지금 상승한 종목이 7개 정도 종목이 있거든요. 네. 때문에 하나의 테마를 이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보시면은 보안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왜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냐면은 드림 시큐리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자 보안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연구소가 있군요. 예. 실질적으로 뭐 연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연구소를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니까 오. 아무래도 양자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정말 의도적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최바닥에서 네. 그렇죠. 거의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진 상황에서 상승이 나왔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세력의 개입이 있다고도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억지로 떨궈놓고 올렸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기 좋지 않은 행동이죠. 예. 그래서 이 주가에 뭔가 관여하는 모종의 존재가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급등 나오고 이렇게 팍 떨구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일반적인 보유자들이면 다 매도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틀 만에 8% 9%를 빼버렸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 다음 날부터 올려버리잖아요. 네. 그럼 매도한 사람들은 이제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픈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지금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이따가 손절가 뭐 매수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다른 종목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코위버라는 회사입니다. 코위버. 네, 이것도 드림 시큐리티랑 굉장히 비슷하죠. 차트 자체가. 그렇죠. 예, 양자 암호기 통신 기술이에요. 양자 암호기 통신 예, 여기는 기술. 통신 쪽입니다. 말 그대로 양자 신호끼리 두고 받는데 그 통신을 하게 되잖아요. 양자 네네. 통신. 그러면서 그 키를 주고받아요. 키가 있어야 서로 키가 맞아야 통신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 문을 열 때 네. 키가 맞아야 열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신호 대 신호를 딱 맞춰주는 주고받기 서비스. 위해선. 안 바뀌게. 예. 네네. 그러니까 딱 맞춰주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아직까지는 상용화 단계인데 일단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분류돼 있죠. 네. 흐름도 그래서 굉장히. 드림 시큐리티보다는 상승후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네네. 있는데 아마 대장주인 드림 시큐리티가 좀 움직여야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거래량이 굉장히 없던 종목이에요. 예, 그리고 시총도 아직 1,000억이 안 되는 작은 종목이고요. 근데 그나마 인상적인 거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세에 분명히 있는 종목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역대 최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이런 것은 양자 컴퓨팅 관련주 전체에서 나올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볼 종목이 우리로 볼게요.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 관련주 해가지고 좀 원전 많이 관련주. 상승했다 많이 빠졌죠. 네. 그러면서 최근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 4거래일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지금 대장주인 드림 시큐리티가 좀 상승을 해야 따라갈 건데 지금 약간 눈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최근 좀 많이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인 만큼 한 번 정도는 파동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네. 조금은 매수 보류. 일단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광자 펄스 검출 장치. 광자 펄스 네. 검출 장치. 실질적으로는 양자 컴퓨팅이랑 크게 관련은 없어요. 예, 완전 관련은 없고 네. 통신 쪽 5G 종목에 가깝거든요. 근데 5G 종목치고는 상승이 좀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소외된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 상승이 나온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넷. 우리넷 볼게요. 네, 우리랑 굉장히 우리 시리즈가 굉장히 이런 게 많나 봐요. 차트 흐름도 예. 비슷해 보입니다. 네. 우리넷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죠. 그렇죠. 예, 상한가 이후에 거의 상한가를 거의 2번까지 60% 네. 상승을 했고 빠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저점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더 받을 것 같은데 네네. 아마 오늘 조정이 멈춘다면은 반등이 한번 나온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 비율이 16%나 돼요. 신용 비율 말 그대로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돈 빌려서 산 게 그쵸. 16%나 됩니다. 네네. 솔직히 16%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업계 평균 신용 비율이 보통 4% 5% 되는데 지금 3배가 넘어요. 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건데 굉장히 관심이 투자에 많이 유의가 갖고 필요합니다. 계시네요. 저는 이 종목은 약간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신용이 높은 종목들은 네. 조금만 올라가면 다들 팔기 바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뭐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네. 반등이 나온다면은 바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양자 암호키 통신 네. 기능 아까 말씀드린 코이버처럼 네. 양자 암호키 그런 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신용 비율 16% 저는 좀 놀랍네요. 충격적이네요. 이런 그쵸? 종목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신용 비율 높은 종목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쵸. 신용 비율이 정말 높은 종목 중에 유명한 게 써니전자라는 종목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이 종목도 신용 비율이 9%예요. 근데도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거의 2배 가까운 예, 수준에. 근데 16%? 16%까지 신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희한하네요. 원래 신용이 좀 이렇게 많게 되면은 신용이 꽉 찼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신용이 안 되거든요. 네, 네. 좀 희한한 부분입니다. 투자 유의가 좀 필요한 네, 종목. 그렇죠. 마지막으로 옵티시스. 옵티시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가장 수혜주라고 봐요. 실질적인. 네. 오. 그 반례로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죠. 네. 다른 종목들 조정 나오고 있는데 혼자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옵티시스는 옵티시스의 창업자인 여기 사장 대표가 네. 서울대 출신인데 국내에서 양자 관련해서는 권위자예요. 예, 기술자 출신입니다. 예, 양자 관련해서는 권위자고요. 네. 광전송 있잖아요. 말 그대로 양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해 입자거든요. 그렇죠. 전송이 돼요. 예, 그렇죠. 광정손 발음 잘 안 되네. 네. 광전송 관련해서 예, 양자 역학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쵸. 양자 역학. 네. 물리 그렇죠. 쪽. 빛의 모르겠습니다. 역학. 네. 예, 빛의 에너지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그런 역학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관련 쪽으로 원래는 그 통신 장비 관련 쪽인데 네. 광통신 쪽이죠. 그래서 양자 역학이라는 게 앞으로 그 양자 컴퓨팅이 어떻게 보면 빛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제어가 되고 연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옵티시스가 가장 현재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충실하지 않을까. 좀 양자 유력하지 컴퓨팅에 않을까. 관련해서 가장 본질에 가깝지 않은 왜냐면 기업이 대표 아닐까. 자체가 그렇죠. 또 관련 게 한번 있고요. 찾아볼까요? 네. 옵티시스 대표님이 네.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옵티시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대표가 양자 쪽에 권위자면은 굉장히 사실은 좀- 양자 컴퓨터가 계속 개발되는 한 계속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예. 이 실질적인 대장이 맞아요. 양 옵티시스. 네. 잠깐만요. 신영국 양자 역학. 네, 관련- 이분이거든요. 네. 화면 한번 예. 볼까요? 신영국 씨라고 이분인데 네. 이분이 삼성 출신 양자 전문가예요. 네, 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삼성에서 양자 컴퓨팅에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삼성은 자회사 출신을 좀 잘 밀어주거든요. 음. 그래서 세계 최초 광링크 계략 저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양자 중력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와, 네. 박사 학위까지 예, 받으신 그렇죠. 분이요. 그래서 광전 엔진이라든가 네. 이런 점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기업이 아닐까 양자 컴퓨팅 그럴 수 관련해서는 있겠어. 국내에서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옵티시스가 가장 주력주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 양자 암호 음. 양자 암호는 그 말 그대로 지금 암호 체계는 보코와 뭐 이런 코드 그렇죠. 여러 가지 암호 체계가 있는데 보안에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양자의 암호 개발은 드림 시큐리티가 가장 앞서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대장주는 옵티시스랑 드림 시큐리티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두 종목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코이버 우리로는 네. 아무래도 드림 시큐리티가 움직여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두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옵티시스라든가 드림 시큐리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은 조금 비싸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장 막판까지 보다가 예, 한 8,700원 밑으로 오면 좀 잡을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드림 시큐리티 없이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드림 시큐리티가 반등 나오게 되면은 옵티시스는 또 한 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손절가는 딱 저점 부근인 8,200원을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손절가를 제가 잡아 드릴게요. 네.
손절가 8,200원을 무너지게 되면은 네네. 차트가 무너지니까 깨지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매수가는 8,600원 이상. 그쵸. 예, 지금은 조금 비싸 보이니까 만약에 오늘 상승하면 일단 매수하기 힘들고요. 네네. 예, 좀 기다려 보고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익절가는 9,400원 정도. 예, 이 정도까지 가면 매도할 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옵티시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에 관심이 나오면서 최초로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 더 좋겠죠. 그렇죠. 앞으로도 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드림 시큐리티는 상승 이후에 지금 밴드를 만들고 있죠.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구간이 가장 투자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밑으로 빠지면 여기까지 빠지고요. 상승하면 위로 여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렇죠. 예. 약간 애매한.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음.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손절가가 너무 명확해요. 음. 예. 지금 드림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그냥 명확하게 딱 여기 잡으면 돼요. 네. 3,630원을 손절가 잡고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3,630원을 깨면 바로 매도하면 돼요. 그러면 한 3%밖에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은 4,000원 이상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네. 적은 리스크로 큰 수익을 좀 수익을 볼 수 노릴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주식은 항상 리스크가 있는데 이건 리스크가 그나마 적어요. 네. 왜냐하면 3,630원을 깨게 되면 하락이 나오거든요. 요걸 깨지 않는 한은 보유할 만한 하나인 겁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3,700원 부분에서 매수를 하되 상승 나오게 되면 4,000원 위에서 단기적으로 매도가 가능해 보이니까요. 네네. 드림 시큐리티는 아마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상증자 관련해서 청약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11월 6일인가 그래요. 청약이 내일 모레입니다. 네. 청약 전에 청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주가 상승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번외로 제가 오늘은 양자 컴퓨팅 관련주에서 말씀드렸는데 AI 관련주 있잖아요. 네.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있죠. 이 종목도 AI 관련주긴 한데 양자 컴퓨팅은 아니지만 네. AI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이 회사 역시 삼성이랑 거래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오픈베이스도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요. 네. 오픈베이스는 3,200원 밑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장기 투자하시면은 한 1년 안에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는 옵티시스, 네. 그다음에 양자 암호 관련주로는 드림 시큐리티, 네.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관련주로는 오픈베이스. 네.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네. 세 종목 다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요. 뭐 재무적인 그런 이슈를 떠나서 4차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조금씩. 네.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현실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런 순간 어느 순간부터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급등이 아닌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유심히 지켜보면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가지고 매수하시게 되면은 아마 내년까지는 좋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갭이 떠버렸죠? 그쵸. 순간 2130선까지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위험해요. 예.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종목이 조금 수익이시거나 그러시다면 조금씩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혹시 익절을 시도해 그렇죠. 보시는 게. 왜냐하면 네. 지금 단기적으로 갭이 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내일까지는 좋을 수 있겠지만 한 모레나 주 후반기 정도는 한 번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같이 한국 증시가 갭이 떠서 한 번에 날아갈 만큼 시장이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모멘텀이 아직은. 네. 네. 지금 환율이 많이 빠지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네, 수급이 몰리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상승할 만큼의 한국 증시가 개선된 점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좀 투자의 유의가 필요하니까요. 네. 이렇게 고점 영역이 나왔을 때는 오른다고 해서 덥석덥석 물지 말고 조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주들 살펴봤는데요. 픽해주신 종목 3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티시스, 드림 시큐리티, 그 다음에 오픈 베이스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도움 말씀 주신 김재훈 전문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난달 2100선을 찍었던 코스피죠. 오늘은 갭상승으로 지금 현재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 흐름도 역시나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 유의가 좀 필요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자, 오늘 벌써 힘든 월요일이죠. 월요일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